혹시 지금 우리 빈센트님은 금리를 더 올려서 네. 경기가 무너지는 그래서 D가 오는 그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기는 분명히 네. 좋다고 수요는 네. 아주 인플레이션을 진작시킬 것이다라고까지 네. 지금 얘기하셨어요. 한 달 전에 출연하셨을 때도 네. 페드가 기준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네. 5%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네. 해석하기로는 그랬는데 지금 네.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네. 3월 달에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30% 정도로 높아졌더라고요. 거기에 네. 대한 생각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들이 엄청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뭐 숨도 안 돌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네, 제 소개는 아까 손 했나요? 아니죠. 이거 좀 중요하니까 먼저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네. 한 달 만에 그만큼 급변화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1월 달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근간에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융시장이 바라봤던 기대가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터미널 레이트보다 1월 달만 하더라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또 현저히 높아요. 높아졌어요. 비슷해졌다는 말씀이세요? 비슷한 걸 넘어서 훨씬 더 확실해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1월 네. 달에서 그 페드 금리가 4.5일 때 3.39까지 찍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4까지 올라왔고 2년물은 이제 5를 향해서 2년물이 좀 가고 문제가 있죠, 최근에. 네, 2년물이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금리가. 네. 네, 그런 것처럼 연준은 지난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금융시장의 기대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행태라는 게 워낙 적게 보다가 지금 워낙 또 높게 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그게 그만큼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어디에 형성되냐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이런 기대에 따라서 가격들이 반응을 할 테니까요. 연준이 어디까지 터미널 레이트를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3월달 FOMC가 금리 인상에서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CME 선물, 금리 선물에 대한 반영을 보면 3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 네, 75 베이스 포인트의 네. 금리 인상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런데 이제 시장의 생각인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시장이 또 오버킬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결국 3월 FOMC를 지나고 나면 뭐 4냐 5냐 아니면 정말 6이냐의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5에서 5.25%의 터미널 레이트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상단이 5.25%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2번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맞습니다. 미국이. 3월과 5월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거는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를 좀 빌리자면 좀 이론적으로 가서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암만 올려도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왜? 네, 수요가 네. 풀어지지 않고 나서는 자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이상 컨트롤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90달러였던 유가가 70달러고. 네. 그리고 이 집값 가장 중요한 집값 네. 또 떨어질 건데. 집값이 떨어지다가 네. 뭐 최근에 선행 지표들하고 실제 나오는 그 하드 데이터하고의 괴리는 좀 있지만 모기지 금리가 1월 달에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네. 다시 한번 센티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컨트롤을 갖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는 있었겠지만 이미 저는 실기라는 것이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또 한 번의 실기입니까? 이미 놓쳤다. 처음부터 놓쳤다는 네, 처음부터 말씀이죠. 놓쳤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실기는 참 뼈아플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되는 하나의 거예요? 실기 물가는 아니 잠깐만 네. 또 실기가 무슨 실기인지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실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피리스 커브를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연준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연준 내부에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화폐적인 현상이냐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험 선호의 1월 달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프리드먼의 물론 뭐 통화 승수 아니면 대출 수요의 진원지가 달라진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유동성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에서 연준은 그 부분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유동성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 못 막는다. 네. 근데 유동성은 언제 줄이냐? 네. 결국 유동성은 자발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시스템적 리스크, 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돈도 많고 네. 경기도 활성화됐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과열이라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과열인데 어떻게 침체를 얘기할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저희 콜은 실물 경제하고의 괴리는 시차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의 선행 모형을 갖고 지금 실물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지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동성도 줄어들 수 있고요. 어허. 경기도 좀 더 식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연준이 정말로 액티브하게 금리 정책을 잘 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랜딩이라는 가보지 않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에 네. 대해서 여전히 얕은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빨리 그만두면 네. 터미널 레이트를 좀 앞당기면 네. 노 랜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네. 하는 행태로 봐서는 네. 한 5.25까지는 무조건 올리고 5.5까지도 올릴 수 있으니 네. 노 랜딩은 없고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좀 뭐 생소한데요. 저한테는 이미 미국의 잠재 실업률과 잠재 성장률을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롱텀한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기준금리 5% 이상에서는 네. 침체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침체를 보게 되신 이유가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임금 상승률 좀 꺾이고 있고요. 네. 근데 고용은 여전히 너무 좋죠.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 임금이 좀 작은 영역일지라도 1인당 그 구직 할 수 있는 곳은 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있잖아요. 네.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달랐지만 네. 그래서 기승전 결국 고용시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용시장 얘기 좀 고용시장을 어떻게 해볼까요?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네, 네. 저는 고용시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죠. 네. 어떤 국가는 달성을 했고요. 어떤 국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결국 고용이 됐다라고도 증명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급부에 있는 실업이라는 얘기가 사실 대공황 이후에 침체라는 것이요. 실업 때문에 나온 단어이긴 하지만 실업 없는 침체에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도기에는 고용 없이 성장이 되는 것처럼 네. 대규모의 실업 없이도 침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진영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걸 보고 침체를 보고 있는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요. 고용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과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정도로 다 지표가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고용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고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늘은 이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나면 그나마 조금 한 3, 4월 동안 또 한번 화제가 될 것 같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는데 네.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파보면 네. 그 제조업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라든가 다른 활동성 지수들은 이미 기준점 아래로 떨어져서 네.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만 화랑이라서 네. 이건 우리한테 그 소위 말하는 페이크, 네. 잘못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크라고 볼지 아니면 시차라고 볼지 아니면 통계적인 미스매치로 볼지 어쨌든 현재의 미국의 고용시장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구조적인 변화라는 건 어떤 네. 의미예요? 두 번째 보시죠. 미국 고용시장이 불균형이에요. 네. 현재. 음. 왜 불균형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딱 매칭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돼야 되는데 현재 노동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의 수요는 보통 수요와 공급은 가게가 뭘 살 때 수요라고 하고 기업이 공급할 때 공급이라고 하는데 노동시장은 반대예요.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노동 수요가 현재 한 1.7억 명 정도 됩니다. 공급은 그러면 가게에서 나 일하러 나간다고 공급하는 것은 1.66억 명 정도 돼요. 네. 한 550만 명이 지금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점장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업자 한 명당 공석 일자리 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입니다. 네. 불균형이고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인 것이죠.
노동 수요의 둔화 트리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네. 미국 내부에서 지역 간 이동이 확대됐습니다. 네. 지역 간 이동은 뭐냐면요. 네. 이민법에 나타나는 나비 효과입니다. 미국의 이렇게 남부 지역을 보면요. 네. 멕시코 국경과 밀접한 데는 저임금, 히스패닉들이 상당 부분 서비스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네. 노동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트럼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 부분 2년 정도 넘게 더 이상 이런 저임금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민자 유입이 없다. 네, 이민자 유입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리오프닝이 됐을 때 산업은 무엇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민법 하다 말겠지, 코로나 짧겠지라고 했을 때는 버티거나 아니면 폐업하거나 네. 어떠한 이동도 없을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주에서 옆에 있는 거 잠깐 일하러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이죠.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2년, 3년 정도 되고 또 바이든 정책의 최근에 이 시티즌십 액트라 그래서 포괄적 이민 정책인데요. 이게 대선을 앞두고 되게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북부, 중서부에 있는 인력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의 조정이 아니고요.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이제는 넘어서 이 지역 간의 이동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사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지만 네. 나라와 나라를 거의 옮긴다라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영구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불균형들이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보여주는 550만 명이 불균형입니다를 넘어서서 그 행간을 따지고 보면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네. 많은 부분들이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미스매치는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더디게 진행될 겁니다. 해결이.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고용 시장을 잘 보면 악화되는 것도 더디게 나타날 거다라는 의미에서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노랜딩이고 네. 오히려 경기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겉으로 봐서 그냥 받아들이고 전략을 피기에는 네. 서서히 무너지는 고용 시장, 서서히 안 좋아지는 고용 시장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지역별 실업률의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사람들이 이주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터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집값이 지역별로 상당히 달라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부에 계신 교포분들이 최근에 집값이 떨어졌다 다시 살짝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댓글을 주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멈췄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 보면 지역마다 틀리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오는 쪽은 집값이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고 있고 네. 이주민들이 떠나는 곳은 예를 네. 들자면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 그 추세에 맞습니다. 있는 것이고. 네, 더구나 모기지 금리의 상당 부분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처럼 higher for longer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더 높아버리면 네. 실제 수요가 완전히 빠지는 지역은 더 빨리 내려갈 거다라고 해서 결국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훨씬 더 확대될 거고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노동시장을 봐야 됐다라는 게 첫 번째 구조적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달았는데 일에 대한 태도 변화인 것이죠. 네. 네, 결국 포트폴리오 인플로이라고 저는 적용을 명칭을 하는데요. 엔잡러입니다. 네. 엔잡러들이 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네. 그게 데이터로 보면 단기 실업자들을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5주간으로 우리가 산정을 하고요. 이들은 실업자로 잡히지만 언제든 구직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엔잡러들이 많은 거죠. 여기서 일하다가 단기 또 옮기거나 또 할 수 있는. 그런데 장기 실업자라고 하는 거의 27주간 실업을 지속한 사람들, 이건 장기 실업자인데요. 네. 지금 5주간 실업자는 늘고 있고요. 네. 장기 실업자는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과거 같으면 장기 실업자가 준다, 고용은 호황이다. 실업률도 낮다, 좋다. 그런데 실업률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네. 스테이트별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더 나아가서 단기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엔잡러들의 특성, 일에 대한 변화들을 감안해 봤을 때 과거와 달리 이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통계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고용 통계가 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고용 통계를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대로 경기를 해석할 수가 없고 오히려 고용 지표를 빼고 해석하는 것이 경기를 더 해석하는데 제대로 된 해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네.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의 가장 근간에는 기승전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기승전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것은 혹시 고용시장이 뭔가 이상이 있었을 때는 그 앞단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고용 데이터가 조금 과거와 같은 패턴이 아니었다는 걸 사실은 일부 지금 연준 총재들 중에서는 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가요? 그분이 네. 저 고용부가에서 발표되는 너 그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네. 톤으로 다 한번 얘기한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통적인 기류 속에 있었으니까 네. 조금 잘못됐다고 해도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 인상했을 때는 그게 일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서 네. 연준이 지금 뭐 시장은 뭐 5.5까지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지만 네. 한 5.0이나 5.25에서 멈추면 네. 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골디락스를 연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금융시장은 태생적으로 위험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몸담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당연히. 없고요. 그게 네.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1월달 인플레이션 샥으로 인해서 기대가 빨리 반영됐죠. 네. 2월달 CPI가 또 중순에 나올 텐데 네. 그때도 만약에 생각보다 높다면 MOM 기준으로 전월 대비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는 6자를 훨씬 더 컨택하겠죠. 네. 사람들의 마음이. 네. 예. 근데 또 그 뒤로 음. 물가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몇 개월 또 확인하면요. 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얘기했던 금융시장의 눈높이처럼 또 네. 빠르게 내려갈 겁니다. 물론 시장이 정답이죠. 미스터 마켓이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의 혼선, 기대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고용시장은 좀 중요한데 이 고용시장의 힌트를 이런 경제적인 데이터 외에요. 베이지북이라고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될 텐데 네. 사람들이 베이지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행지표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리고 되게 간결하게 나오니까요. 네. 이번 베이지북부터 저는 지역별 임금하고 지역별 물가를 네. 상당히 좀 하이라이트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이동이 확대되면 모든 가격 변수들의 지역 간의 상이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이 북서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의 물가 자체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베이지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네. 말씀드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3월 FOMC는 이런 베이지북을 얼마나 고려할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책상 위에는 항상 펴져 있다. 네. 베이지북이.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여기 네. 대한 힌트도 주고 가실 거죠? 투자는 자기 전략대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전략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좀 다른 것이죠. 인플레이션 해지 기대의 또 다른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금일 수 있습니다. 금이 많이 올랐죠. 여기서 또 금을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럼 저는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어떤 종목과 어떤 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노티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좋은데 뭐 투자하시죠라고 하면 끝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네, 네. 제가 행간에 읽는 이 변화들 저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의 큰 폭의 상승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시간의 싸움이지.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기능은 포트폴리오상에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을 일단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3개월 정도 이연됐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이연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빈센트님께서 네. 참고하신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나온 이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대외 활동하면서 네. 저의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딜리버리보다는 저는 제 뷰를 얘기하는 네. 상황이니까요. 네. 근데 뷰를 하려면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틀릴 수는 있죠. 뭐 매번 틀리죠, 사실. 근데 그 기준을 정했다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3개월 정도 이연됐다라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연돼도 결국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최근의 3개월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개별의 성향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지금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나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연준의 태도가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자신 있게 연말에 침체가 와서 금리를 떨어뜨릴 거라는 태도였고 네. 지금은 연말에 금리가 너무 높아질 거라고 걱정해서 현재 금리를 너무 높여놓은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달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거는 고용으로 데이터가 안 보이니 고용을 빼고 데이터를 보면 침체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1월 달의 상승은 유동성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상승이 된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이제 조정을 살짝 올랐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음번에 데이터가 나오면 실질 데이터들이 우하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뭐 당장 이번 주에 그 구매 관리자 지수나 이런 것에서부터 그러면 시장이 이제 제대로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심한 이제 공포겠네요. 아까 서머리에서 세 번째 갑작스러운 통화 정책 변화가 자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으니 업사이드 리스크를 대비하자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오히려 그 말씀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침체가 본격화될 거니 잠시 쉬었다 가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도 보여주는데 오히려 업사이드 네. 리스크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중앙은행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예. 중앙은행이 민간 플레이어였다면 또 다른 전략과 또 다른 코멘트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중앙은행은 늘 그랬지만 대선을 앞둔 중앙은행이 네. 경기가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실물 경제가 침체를 보였을 경우에 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일부 바랬던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없어질 겁니다. 네. 실제 없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가 맞닿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골이 깊은 만큼 네, 오르는 폭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근데 말씀하신 것들은 앞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신 거는 인플레이션이 의외로 수요 영향으로 인해서 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한 몇 개월 후에 네, 이제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다음 결국 뒤늦게 아마 실업이 고용이 떨어지겠죠. 네, 뭐 실질 그 임금이 떨어지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그럼 고용이 떨어지면 그때는 인식하겠죠. 이게 침체구나. 네.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요즘에 엊그제 나왔던 PCE 지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그러면 수요가 살아 있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PC부터 제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물가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돼 있지만 사실 PC는 소비를 봐야 되는데요. 매우 좋았습니다. 네. 네. 근데 왜 좋았는지가 음. 별로 사람들이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카드 연체 늘고 카드 네. 수요와 사용과 카드 연체 늘고 있죠 지금. 그것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지난 2개월 동안 소매 판매가 리테일 세일즈가 네. 안 좋았거든요. 네. 1월 달에 PC는 되게 좋았고. 네. 그럼 이제 그 행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보면 설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물리적인 우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재앙 요인에 의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연된 거 아닌가? 네. 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기상악화가 상당 부분 있었고요. 네, 연말에 눈이 많이 왔죠. 네네. 네. 그래서 연말에 써야 될 거 1월 달로 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싶고요. 일시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되 네. 안 좋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전후 좌우 상황을 보고 조금 2, 3개월 정도 매크로 네. 지표는 특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까 그런 PC는 이제 좋았다는 건 다들 아니까 왜 좋았는지를 유추하면서 네. 2월달 PC에도 나오는 것을 그간의 행간을 갖고 해석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미래를 전망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는 단기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PC는 단기적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3, 4월치가 나올 때는 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근간에는 인플레이션도 현재 일시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빈센트님, 저희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데 혹시 네. 마지막으로 네. 준비하신 내용 중에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고용시장을 딥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고용시장은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성이라는 건 시차를 감안해서 주식시장은 선행과 선행지표인데 그 선행성이 있는 플레이어들이 후행과 후행지표 있는 고용시장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넌센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요. 네. 후행성과 최근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조금은 깊하게 들여볼 때가 됐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빈센트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빈센트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더보기란에 SNS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해주셨던 네. 이야기라서 참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훌륭한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분이 훌륭한 이코노미스트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네. 오늘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 뒤에 또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빈센트 업라이즈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